윤정 이사님께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9회 웹 어워드 코리아 모바일 웹 최고 대상을 수상한 삼성증권 반응형 웹사이트의 제작사 이모션의 정주영 대표님을 모시고 또 웹산업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 고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9회 웹 어워드 코리아 모바일 웹 최고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모션의 정주형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발표가 좀 길어가지고요. 저는 부득이하게 좀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자리 함께 해서 저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이모션은 사실 이 제작사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된 기업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7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창업자니까 저도 똑같이 그 역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매해 도전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뭘 발표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저희가 매해 어떤 도전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훨씬 뜻깊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앞서 발표한 바이너리 웹 부분의 최고 대상을 수상을 했다면 저희는 모바일 앱 부분과 그리고 모바일 앱 부분,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 부분 양쪽의 최고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는 올해가 모바일의 어떤 기점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소개드릴 이 앱은 CJ의 레시피 앱입니다. CJ가 레시피 앱을 왜 만들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맥락을 알 수 있는 게 CJ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처음에는 레시피를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인들도 CJ의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임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이패드 앱 중에 제대로 된 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패드에 좀 최적화된 앱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레시피 앱에서는 역시 레시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레시피를 보여줌에 있어서 패드의 장점을 한번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레시피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재료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먹을지 이렇게 메뉴를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UI를 그대로 한번 구현해봤고 패드의 장점을 살려서 하단부에서 결과값이 보이도록 했고 다음에 보시는 지금 폰에서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내비게이션을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드에서는 시간을 손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폰에서는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디테일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또 공간감과 보다 식자재의 어떤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된 특징으로는 저희는 올해 SM 엔터테인먼트랑 콜라보레이션으로 화보 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렸을 때 눈요기하시라고 일단 이 화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행을 갔다 오면 사진에 찍혀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다 뒤에 적어서 그 숫자만큼 인하를 해서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들이 멤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를 누르면 그 스타가 나온 사진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또 그리고 해당하는 사진을 누르면 바로 화보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있는 아이디어를 패드의 환경에 맞게끔 한번 구현해본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첫 번째 도전은 아이패드 앱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름 성공을 했다 치면 두 번째는 저희가 어워드에 출품할 수 없는 기밀 프로젝트라 공개할 수 없는 걸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게임이나 음악 사이트들 이용해 보시면 항상 가던 경로로 가고 내가 이용하던 메뉴만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서비스 포털은 결국은 게이트웨이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확장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모션 내에서는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사용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없어서다. 즉
우리가 사용해오던 포털들은 맨날 가던 길로 가는데 왜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로 막 왔다 갔다 퍼지게 되냐? 결국은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주는 SNS 플랫폼 때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SNS로 퍼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면 저희는 반대로 기존의 SNS 플랫폼에서 발견되는 기능들이나 메뉴들을 역으로 서비스 포털로 유입을 하면 평균적으로 몇십만, 100만 이상의 그런 유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포털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탄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한 7개월 정도 대형 작업을 해서 업계 최초로 대형 서비스 포털에 SNS 플랫폼을 적용하는 그 결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 사항은요. 사실 쇼핑몰 프로젝트가 우리 업계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저는 보수적이고 변화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물건 파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요. 뭔가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가치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속에 다양한 요소를 넣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패션과 사회입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그 신발이 한 켤레 팔릴수록 어려운 이웃에게 신발 한 켤레를 제공하는 이런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온라인에서도 실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제품이 판매가 될 때 자동으로 이렇게 기부금이 누적이 되는 이런 모델들을 실제 구현을 해봤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쇼핑몰들이 이런 문화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덩어리가 커진다면 전체적인 기부가 큰 돈을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커머스 속에 묻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개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일반적인 많은 제품들은 그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모르고 우리가 구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생각을 동영상이나 메시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봤고요. 그리고 한 몰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우측에서 보시는 것은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브랜드 맵입니다. 그 사이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맵을 제공하고 각 브랜드별로 각 브랜드가 조언하는 코디에 대한 정보도 함께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사실 제가 1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저보다 뭐 조금 공부 좀 못하고 저보다 어린 후배가 외국계 컨설팅 펌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프로젝트 할 때 받는 맨먼스가 어마어마하게 그 갭이 나오는 것에 많은 그 속상한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왜 그런 갭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더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전문 컨설턴트와 전문 컨설팅 프로세스를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일에 접목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업계 전반을 살펴봤을 때 UX 부서나 UX 담당자라는 분들은 기존 기획이나 디자이너에서 UX 쪽의 개념과 명칭을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UX 분야나 관련 전공 컨설턴트들이 조인을 해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 전공 컨설턴트를 도입을 하고 또 관련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우측에서 보시는 것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입니다. 여러분들 증권 이제 온라인 거래 해보시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개발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와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커스터머 전입에도 그려보고 또 관련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조사와 실제 그 시안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실제 결과에 대한 서베이까지 전문 컨설팅 프로세스를 접목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아직 저희 컨설팅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 힘들지만 나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나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는 잘 만드는 것만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세스를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산업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컨설팅 비즈니스와 또 우리의 디지털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만나는 접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또 그런 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으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 전자회사의 프로덕트 개발에 있어서 실제 UX를 접목을 시켜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디바이스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조 공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면과 UI, UX, 우리가 항상 다루고 있는 요소들이 서비스에 바로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프로덕트 개발에 우리와 같은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프로덕트의 가치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역시 다양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올해 하나 했던 것 중에는 사실 반응형 웹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 저희 엔지니어들이 구현해보라고 했더니 금방 뚝딱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반응형 웹 자체는 일반적인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세 일반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넥스트는 뭘까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만들었던 삼성증권 모바일 웹이 올해 이제 모바일 웹 부문 최고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현재 우리가 반응형 웹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정적인 것들입니다. 한번 로딩하면 그 페이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 윈도우를 사이즈를 변화하다 보면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다분히 UI 중심적인 반응형 웹이 지금 중심인데요. 사실 한번 로딩하면 끝나는 페이지가 아닌 경우 정보나 거래 등 수시로 변하는 데이터가 개입이 되는 경우는 반응형 웹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비동기 방식입니다. 비동기 방식은 실제 화면의 UI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반응형 웹의 구현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적인 데이터들, 가령 증권사라고 했을 때 페이지가 로딩되고 레이아웃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어도 그 상황에서 시세나 차트 것들이 계속 갱신이 돼야 되는 거죠. 반응형 웹 플러스 트위터, 반응형 웹 플러스 페이스북 같은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내용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호출을 해서 반응형 웹으로 구현되더라도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동적인 데이터를 호출하는 이런 아작스 방식의 개발을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향후 유지 보수나 운영을 생각할 때나 혹은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나 혹은 모바일 웹이 아닌 모바일 앱도 만들어야 될 때 어떻게 할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그래서 API 서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어도 좋고 추가적인 대응에 용이한 API 서버를 구현을 해서 확장성과 앱으로 연결 가능한 연결 가능성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증권업계 최초로 반응형 웹을 구현하게 되었고 그래도 좀 이 경쟁의 어떤 수상이라는 게 경쟁이니까 한마디 좀 화두를 던지자면 저희가 구현한 모바일 웹은 훨씬 헤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웹 최고 대상보다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다음. 지금 보신 거 화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한마디 적어봤습니다. 사실 17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지금도 긴장이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보시면 말을 하면 나는 잊어버릴 거야.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기억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인볼브가 되면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이런 고대 소원을, 고대 얘기를 좋아하는데요. 실제 저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이해하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라서 좀 가벼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긴장하다 보니까 좀 약간 딱딱해졌는데 양해 바라고요. 여러분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또 웃으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선의 정정 대표였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 한해 인터넷 산업을 되돌아보고 내년에 또 업계 동향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강연을 위해서 시간 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좀 박수를 좀 쳐주시면